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노자라는 분이 남긴 지혜입니다. 노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중국의 현자입니다. 그분은 평생 조용히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문지기가 노자를 알아보고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평생 깨달은 지혜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노자는 짧은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겨우 5000자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 놓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노자의 3가지 비결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자가 말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약한 것은 아닙니다.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깎아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 한 것이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이겨내려 했습니다. 남들과 경쟁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되더군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과 다툼이 생겼을 때 꼭 내가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 물러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세로 살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노자가 말한 물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물처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고집해왔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래야 해. 내 방식이 맞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그 고집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요.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내 중심은 지키면 됩니다. 둘째,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 나이 들어 돌아보면 과거에 싸웠던 일들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화를 냈나 싶습니다.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거나 자식과 의견이 달라 언성을 높이거나 친구와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 말입니다. 물처럼 살면 그런 다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낮은 곳을 찾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도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높은 자리, 큰 욕심,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노자의 두 번째 비결은 비움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비어 있는 곳에서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이 쓸모 있는 이유는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컵으로서 역할을 하죠.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온갖 걱정과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워야 한다는 것, 놓아야 한다는 것. 젊었을 때는 자꾸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후회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가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도 열심히 살았어. 하고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둘째, 자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 비워야 합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결혼은 잘했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손주는 건강한지,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줘서도 안 됩니다. 믿고 내려놓으면 자식도 우리도 더 편해집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비워야 합니다. 이웃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짐이 줄어들면 하루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무거운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차 한 잔 마실 때도 예전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둘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도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친구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면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인정하는 것도 비움입니다. 셋째, 감사가 생깁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맞는 햇살, 맛있는 한 끼 식사,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전화로 듣는 자식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소제목 세 번째 비결, 억지로 하지 마라. 노자의 세 번째 비결은 무의자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억지로 힘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싹을 억지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자라는 것은 씨앗 스스로의 힘입니다. 만약 농부가 빨리 자라라며 싹을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싹은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때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일이 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두면 일이 저절로 풀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억지로 했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 길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성공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면 오히려 반발만 삽니다. 건강도 억지로 챙기려 했습니다.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관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인간관계도 억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도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하며 억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서로 불편한데 무슨 소용입니까? 편한 사람과 편하게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돈도 억지로 모으려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쓸 때 못 쓰고 즐길 때 못 즐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 속도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둘째,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면 집에서 쉽니다. 친구가 보고 싶으면 전화합니다. 피곤하면 일찍 잡니다. 복잡하게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오늘은 뭐 하지? 어디 갈까? 하고 그날 정하면 됩니다. 셋째,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있는 관계에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넉넉하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자는 문지기에게 책을 남긴 후 소등에 올라타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라는 말, 마음을 비우라는 말,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힘 빼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편안히 잠들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자의 지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마음을 비우고, 억지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 매일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